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맞으면 강렬한 느낌 때문에 자꾸 찾게 된다고 하죠. 하지만 반짝하는 그 황홀경을 쫓다 보면 몸은 아작나고 정신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약 판매상들을 때려잡는 거고요. 지역 감정을 은근히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 퍽 짜릿하고 꽤 쏠쏠하지만 결국엔 나라가 아작나고 황폐해집니다. 그만 좀 합시다 이제. 두드려 맞고 잡혀가기 싫으면. 김프로쇼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또 폭발적인 이야, 많은 감사합니다. 네, 이야. 거의 저희가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그건, 야, 뭐 이렇게, 너 되게 좋아? 그렇게? 박해 내에서 이제 새로운 세력이 됐죠, 저희가. 새로운 세력? 뭐 세력까지. 18위까지 올라왔어요. 겸손해야지. 김프로쇼 패권 세력. 네. 김프로 중심으로. 그렇죠. 네.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근데 아직 모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몇 위까지가 최종이었죠? 18위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음악 1위는 별로 기억나지도 않아. 전체 18위. 그거 바꾸면 안 될 카테고리? 재즈가 알고 싶다 점점 멀어지네요. 그러네요. 뭐 할 수 없지. 우리 김프로쇼에 재즈가 알고 싶다 광고 좀 해드릴까? 아니, 왜냐면 당신 음악을 소개하잖아. 그렇지. 음악 프로야. 아니요, 상관없어요. 아니, 난 좋아. 난 사실. 데이브니어 음악만 나오는데, 심지어. 와. 안녕하세요, 데이브니어입니다. 자,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수줍고 소심한 관종. 수줍은 왜 들어갔어? 노래 만드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도 잘할 데이브니어입니다. 네. 언제나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마른 장작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적당히 떼탄 남자 김 선생입니다. 나 그거 그렇지. 좋았어요. 적당히 떼탄. 목소리에서 묻어나나 봐요.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킴벌리님께서 네. 댓글로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느낌의 데이브니어 목소리, 간단 명료하고 깔끔한 느낌의 김프로 목소리, 적당히 떼탄 듯 여유로운 느낌의 김선생 목소리,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바로 댓글 달아드렸죠. 제가 이렇게 적당히 떼탔던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날카로운 정확한 표현이셨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님께서 섹시한 김프로 목소리 얼마나 들으니 좋다. 각자 자기 이름 얘기 나오는 거야. 하는 거야? 내 것만 읽을 거야. 퇴근길에 맥주 한 캔 사와야겠어요. 식전에 꼭 마시는 걸로. 그러면서 이분은 제가 수입 맥주 입문 계기가 주주총회 때문인 걸 알란가? 업로드 기다릴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주주총회 듣다가 맥주 마시는 소리 때문에 입문하시게 된 분들이 꽤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보람을 느낍니다. 저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우리 코너 제목 공모에 이렇게 많은 응모를 하시는 걸 보니 이 팟캐의 인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레몬 장수님. 네. 단호하신 분. 네. 우리 18위 찍은 날 김프로가 소피 한 잔하고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축하드립니다. 우와 대박 있는데 제가 하나 달았어요. 너만 먹냐 이 양반아 같이 먹어야지. 그랬지. 했더니 밑에 분께서 음성 지원된다고. 이 와중에 김쌤 음성 지원되네요. 난 잘 모르겠던데. 같이 먹어야지 이 양반아. 막 이렇게 그런 있나요? 음성 지원. 노냐? 너만 먹냐 양반아. 아무튼. 댓글이 너무 많아요. 피아노 걸님이 또 이제 제 사진을 매번 보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TV조선 거를. 네. 근데 밑에 청담 민서님께서 안경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인텔리젠트 하십니다. 했었어요.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네. 알려드릴까요? 김프로는 이거 신림동에 있는 그 안경 신림동에 있는 무슨 건물의 2층에 있는 데인가 그런데요. 그래요? 신림동에 안경 잘하는 데가 있습니까? 거기가 도매로 떼와가지고. 정말.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아는 사람만 아는. 네. 하여튼 거기 가서 싼값 했습니다. 그래요? 남대문보다 거기가 싸요. 거기가 신림에 싸요. 이야. 남대문을 가려고 그랬더니. 네. 안경집을 하는 사람이. 네. 그 집을 추천해줬대요. 정말. 거기서 떼온다. 갔더니 정말 되게 조그만 집인데.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한 거예요. 값이 되게 싸서. 네. 나도 한번 좀 나중에. 네, 알려드릴게요. 그렇구나. 이야. 이름을 모르겠어. 거기 찾아가가지고 김프로쇼 들려주면서 광고 받아올게. 괜찮다. 영업 잘한다, 나. 동등한 자경님, 언론인 출신 정치인 더민주의 신경민 의원 있잖아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개파 노문전 그쵸? 언론인 정치인들만 쭉 얘기했는데, 신경민 의원은 그중 괜찮으시죠? 신경민 의원이 이제 클로징 멘트 독하게 날리시다가, 가열차게 이제 쫓겨나신 셈이죠. 그렇죠. 미운털 박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 활약을 하셨는데 아무튼. 네. 근데 클로징으로 유명했던 양반은 저분도 있잖아요. 뭐 최일구. 최일구 앵커는 클로징으로 한 게 아니라 중간 멘트. 애드립. 네, 애드립으로 이제 뜨셨고. SBS 김성준 앵커가 한때 그거 하시다가 클로징으로. 그렇죠. 그 신경민 앵커는 김성준 앵커에 비해서 굉장히 셌어요, 수위가. 직설적이고. 사이다죠. 사이다를 하다가 그때 이제 MB 정부 한참 있을 때라 좀 밑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좀 교체가 되고 그 뒤로 이제 나오셨는데. 네, 아무튼. 이어폰으로 들으니 왼쪽에 데이브니어, 가운데 김프로, 오른쪽에 김 선생이 앉아서 얘기를 들려주는 느낌. 이야. 이게 예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테리 오빠의 정성스러운 엔지니어링이죠. 좌우 이렇게 벌려주는. 왜 웃어 거기서 이런 음란마귀를 봤나? 아니 둘이 너무 웃길래.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렬히 댓글 달아주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하트 눌러주시고 이렇게 막 북적북적해야 저희 순위가 올라갑니다.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도 뭐 훌륭하신데 좀만 더, 조금만 더. 네. 이게 그 댓글 수하고 뭔가 반응하는 수 내용이 좀 많을수록 순위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올라가는지 사실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추정만 할 뿐이죠. 물론 이제 청취하는 그 다운로드 청취 수가 뭐 제일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댓글, 하트, 구독 뭐 이런 게 짬뽕이 돼가지고 아마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저희는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 AS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박영선 의원 얘기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엄청나게 했죠. 네. 근데 박영선 의원이 또 딱 우리 녹음한 그 시점 이후부터 새로운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선대 본부장입니까? 네,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네. 그 댓글이 하나 있어요. 자리가 너무 많아. 상임 선, 그냥 다 주나봐 일단 들어가면. 뜨거운 감자님께서, 정주행했어요. 박영선 선대위원장, 김프로 1승 추가. 아, 그래요? 네. 김프로는 나가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해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제가 박영선이 궁금해 했는데 이제 김프로는 나가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가 분개했는데 결국은 박영선이 남았네. 그러니까 김프로 이긴 거지.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안철수에서 토론에서 한번 미끄러질 거다. 그 그렇죠. 의견은 하나 맞췄죠. 댓글이 있었어요. 맞춰주신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신통방통하시네요 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토론회는 아니야. 아이고 바깥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가 요 주제 유치원도 있는데 TV 토론에서 또 뭐 있나요? TV 토론에서도 그때 결정적인 실격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미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사람의 톤과 그 태도, 톤 앤 매너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아무튼 맞춘 걸로 해줘. 자, 아무튼 이제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날린 게 근거도 없이 너무 깐다고 좀 불편하게 생각하신 분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꼭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잡담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의 뭐 이런저런 또 확인하고 근거가 있게 얘기를 하는 건데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계속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원래 저는 근본이 없습니다. 네. 근데 난 진짜 박영선 의원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분이 나오자마자 뭐 문재인 후보와의 독대했던 대화들을 조금 공개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함께 해달라는 문재인 후보에게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라는 화두를 던졌대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그렇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거기에 감동받아서 조인했다라고 여기저기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뒤에 살짝 패키지처럼 깍두기처럼 들고 나온 얘기가 김종인 전 대표를 같이 모시고 오고 싶다는 얘기를 자기가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네, 만나서 했는데 뭔 상관이야 김종인이랑 통합이랑. 정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하니까 이제 뭐 좀 추이를 지켜보고 뭐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좀 지켜봐야죠 그거는. 근데 입장 바꿔서 박영선 의원은 자기 길만 생각하면 잘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은 김종인하고 계속 짝짝꿍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만 혼자 예를 들어 김종인은 나가서 대통령 출마도 그만둔 마당에 혼자서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시 민주당에 잔류하는 느낌이면 김종인이나 뭐 같이 얘기하던 어른들한테는 자기가 밉보이니까 같이 하자라는 제스처를 해서 근데 김종인이 안 오면 그만이고 오면
다행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던지는 거죠. 우리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박영선이 계속 자기가 남의 위기나 또는 다른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만들려는 약간 못된 버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아니 해석하는 입장에서 볼 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통합하는 쪽으로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면 그게 진짜 통합이고 김종인 대표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그건 아직 미흡한 통합이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남기니까 그게 뭔 상관이냐고 김종인 의원의 거치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 그 사람이 한 일은 되짚어서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추측이 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결정을 하고 뭔가 달라질 여지도 있는 거니까 본인도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손석희하고 얘기를 할 때 문재인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패권일 수 있다. 지금까지 박영선 선대위원장께서 주로 많이 말씀해 오셨던 것이 뭐 또 다른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비문 반문 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른바 이제 패권주의였습니다. 그건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패권주의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제가 문재인 후보에게 이 패권주의가 갖는 폐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부분에 관해서 납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문재인은 안 된다고 외치는 분들 또한 패권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벽을 어떻게 깨느냐 그것이 저희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자 보면 나도 반대편의 패권주의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뭐 문재인은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저것은 저런 사람은 안 된다. 저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어떤 그 부류 그것 역시 저는 패권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되듯이 어떠한 특정한 그 세력에 너무 깊숙이 빠져버리면 그것 또한 저는 폐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사실 패권이었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손석희가 그걸 반문했어요. 그럼 본인이 패권에 속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약간 뭐 당황 비스무리하게 조금 하면서 이제 얘기를 돌려서 하긴 했는데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결정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뭔가 이렇게 잘 해봅시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통합을 하겠다는 거면 뭐 그거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욕할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진정한 중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 뉴스 봤는데 하여튼 박영선 의원 지켜볼 거예요. 왜냐면은 약간 지금 들어와서 해주는 게 고맙긴 해. 감사하지. 근데 이제 저 같은 박영선 돌려가기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옹색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거기서 뭐라 그럴까? 전 이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정성이라고 합니까? 뭐 그거에 대한 게 이제 하나씩 둘씩 드러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력을 뭐 얻게 된다면 그 뒤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더 나중에 정치 행보에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테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잘해주셔야 우리 데이브니어 이미지도 계속 세탁됩니다. 아, 그렇지. 네.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김프로쇼의 박영선. 이미 프레임 쳐졌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럼요. 당신은. 아니 내가 뭐 당신 말한 것처럼 박영선이 자, 바꿔줍시다. 그런 걸 하는 거야. 알았어, 바꿔드릴게요. 뭘로 자, 바꿀까? 김프로쇼의 선대위원장. 김프로쇼 흥행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그렇지. 수줍은 사람도 당당할 수 있는. 어디 데려올 사람 없어요? 누구? 밖에서 데려올 사람. 밖에서? 네, 김종인처럼? 그렇지. 데려와봐. 누구 데려오지? 로켓 타가 싫은 사람 데려오든지. 네. 데려올게.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약간 더민주 혹은 문재인 쪽을 이렇게 대놓고 지지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저는 진정한 중도로서 조금 그렇거든요. 안철수 의원이나 이쪽 편을 지금 어쨌든 뭐 양강구도 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쪽을 이렇게 지지하거나 하는 패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요. 그래요? 역시 박영선 같은 채널.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편파적으로 가면 뭐하니까, 데이브니어가 그러면 안철수 캠프, 그쪽에서도 또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정말 힘들다. 그건 생각만 해도. 자, 좀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쭉쭉 치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근본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뭐 술 먹고 하는 그냥 부담 없는 방송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의 중심을 가지고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고 반응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분 좋게 만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뉴스 농장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이제 대선 포스터가 공개가 됐는데 대선 포스터를 두고 이제 한참 막 말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죠.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마케팅적으로 어떠냐, 바이럴 면에서는 성공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의 이런저런 뜻이 있었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대선 포스터를 중심에 놓고 한번 후보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네요. 왜냐? 이렇게 비장해. 왜 이렇게 비장해? 직업이 나름 마케터 아니겠습니까? 마케터. 네. 그래도 15년간 마케팅밥을 먹은 사람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메인 후보 5분 네. 포스터 다 보셨죠? 어떻게 느끼셨어요? 데이브는? 안철수가 최고지. 뭐야. 아니, 농담이고. 네. 저는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뭐가 좋아? 다 좋아, 그냥. 다 좋아? 다 좋던데? 의견이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았냐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본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디자인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 어느 후보의 포스터가 제일 눈길이 확 가던가요? 저는 1번 괜찮았어요. 1번. 왜냐하면 1번이 뒤에 원래 더민주 색깔이 여러 개인데 그걸 약간 심플화하면서 일자가 약간 야구 번호처럼 기호 일자가 되게 잘 보이게 했고 전 설명이 좋았어요. 얼굴에 포토샵을 하지 않았다. 약간 이런 게 왜냐면은 그 전에 박근혜 언니가 이렇게 뭔가 주사를 계속 맞고 이제 뽀샵을 뭔가 하고 그 만들어진 빵빵한 얼굴 질렸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되게 내추럴한 걸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설명들이 붙으니까 그걸 듣고 봐서 그런가? 이거 잘라주면 안 돼? 이거 다 별론데? 넣을 거야. 다 넣을 거야. 알았어. 자, 일단 선거 포스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독성입니다. 네. 메시지가 얼마나 쉽게 읽히느냐. 근데 선거 포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기호예요, 기호, 번호. 네, 몇 번이냐. 그런 면에서 난 야구 일단 들어봐요. 알았어. 이름은 다 알아요. 이제 뉴스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이 정작 몇 번인지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주의 기울여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번호를 각인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눈에 그 흐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가독성을 사람 눈이 읽기 편한 방식으로 흐르게 해줘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네, 예를 들어서 좌에서 우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그 방향을 준수해주냐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CI나 BI, 로고나 컬러 이걸 얼만큼 준수했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하기 위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느냐인데 안철수 포스터를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안철수 씨 포스터는 한마디로 그냥 파격이에요. 지금 다 안 지키고 있어요. 여기 나온 것들을. 첫 번째 볼까요? 가독성. 기호가 가장 중요한데 정작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를 보면 기호 3번이 굉장히 블러 처리되어 있습니다. 3 안철수. 다른 후보들처럼 전면에 부각되어 있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인물의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안철수 씨가 좌우로 뻗은 손 뒤로 3이 살짝 가려져 있어요. 그렇죠. 잘렸죠. 손도 잘리고. 손도 잘려 있고 사실 손발도 잘려 있고 3도 가려 있고. 3도 가려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안철수 후보의 다리도 애매하게 잘려져 있어요. 네. 온몸이 전신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상반신만 나오거나 얼굴만 나오거나 이렇게 포커싱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다 잘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시선의 이동성. 다른 후보들은 좌에서 우로 흐르거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식의 일반적인 방식을 채택했는데 안철수 포스터를 보면 대각선으로 질러가죠. 그 띠에 있는 멘트, 국민이 이깁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에요. 시선의 이동 방향이 굉장히 불편한 방식입니다. 또 하나 CI나 BI 당명이 없어요. 국민의당이라는 당명이 없습니다. 네. 국민이 이깁니다라면서 그 띠 위에는 살짝 국민의당 로고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체성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더불어서 데이브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 오색 색깔 패턴을 딱 문재인 뒤로만 살짝 따랐어요. 그쵸. 근데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는 전체가 다 녹색이에요. 이건 굉장히 과장된 촌스러움이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하게 짚어야 될 포인트 1, 2, 3 프로토콜들을 다 안 지킨 포스터인데 이게 포스터 만들 줄 몰라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닙니다. 다 계산된 거라고 봐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를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전술은 좋았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실패다. 왜냐?
이런 전술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노이즈 마케팅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 일부러 구설수에 오르게 해서 사람들의 입에 더 오르게 내리게 만드는 것이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해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노이즈 마케팅은 주로 어떤 브랜드나 또 상품들이 도전을 하는 분야냐면 이제 막 등장했기 때문에 인지도나 상품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시장을 선도하는 1등 상품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 현저하게 떨어지는 브랜드들이 도전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김프로쇼네. 우리 김프로쇼 노이즈 마케팅 좀 할까요? 좀 이따 되게 어그로 끌어볼게요. 근데 이 노이즈 마케팅이 노리는 바는 뭐냐면 전체 시장 구도 속에서 내가 1등을 하겠다는 그 전략이 아니에요. 1등을 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라 존재감 있는 1등 외의 브랜드가 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는 뭘까요? 어디요? 유나이티드예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에미리츠 항공 같은 데들이 전체 1등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지도에 가장 깊이 박혀있는 항공사는 버진이에요. 버진. 리차드 브랜슨이 하는. 그 리차드 브랜슨이 하는 건 1등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똑같은 항공사들 중에서 나는 1등은 아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항공사가 되겠다는 방식으로 치고 나가는 굉장히 노이즈를 일으키는 마케팅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1등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통령 선거라는 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판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시장이 쭉 이어지지가 않아요. 1등을 하려면 노이즈 마케팅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도 박지원이나 김경진이나 선거를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닌 한 번, 두 번 이상 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최종 결정을 그 포스터로 선택했다는 건 왜냐하면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표를 얻으려는 팀에서 포스터를 그렇게 파격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에러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해 주신 건 맞는데 최종 결정을 도대체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안철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보통 디자이너가 시안을 줄 때 알겠지만 이게 하나만 띡 들이미는 게 아니고 밑에서 일을 할 때 A안, B안, C안 뭐 그런 기사도 있던데 그쵸. 어디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냥 이거 마음에 들어라고 분명히 안철수가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잖아요.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안철수 씨가 그렇게 미적 감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 없이 찍었다고 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 그 자문들의 얘기를 무시해서 직접 골랐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의도는 그런 버즈를 일으키는 노이즈 마케팅스러운 요소를 택한 마케팅,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노이즈 마케팅스러운 포스터를 직접 골랐다고 봅니다. 의도가 있게. 의도 있게? 예. 의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의도는 전술적으로는 옳았으나 전략적으로는 실패다. 왜?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노이즈 저는 마케팅. 예전에 보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책 표지 비슷하게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머리 염색하고. 그러니까 네. 안철수가 변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뭔가 파격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등생의 이미지, 전교 1등, 약간 이런 이미지에 대한 약간의 탈피하고자 싶은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인 걸 보면 이것도 뭔가 다르다. 나는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죠. 그 의도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오판을 한 거예요. 대선판이 아닌 아까 말했던 김프로가 얘기했던 것 같은 경우는 이미지팔 탈피를 위한 하나의 시도 정도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정적인 너와 나띵 게임이잖아 지금. 그러면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선거 포스터, 벽보를 보고 내가 표심을 정하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미미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스지. 미스요? 네. 저는 좀 달라요. 1등을 겨룰 수 있어야 돼요. 상관없다고 보는데. 왜냐면 나중에 포장되기 따라 다르다. 결과에 따라 포장될 결과에 거다. 따라서. 네. 이기면은 역시 앞서가기 때문에 저런 선택한 거다. 저는 그게 왜냐면 벽보를 보고 내지는 이미지를 보고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거든요. 그것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훨씬 이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래서 그 포스터 얘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긴 사람 포스터가 짱이긴 해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포스터를 봤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얘기는 이재석 좋은 일만 했다. 그쵸. 예. 그거는 부정할 수 없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정치,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서 음악가라든지 뭔가 정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야기할 거리들이 계속 있었어요. 광장에서 뭐 촛불들 있고 민중들이 이렇게 함께 일어났는데 포스터를 딱 보는 순간 디자이너 그룹에서 마케팅 그룹에서 이제 내가 할 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저처럼. 네. 네. 근데 갑자기 저기 그림자가 있네 없네 초록색이 후지네 마네 뭐 삼자가 불러내 손가락을 가렸네 잘렸네 합성이네 반대로 뒤집혔네 이런 얘기 자체는 사실은 손혜원이 잘난 척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나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이것은 PT 전문가들이 이런 방식을 벗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지. 우리가 모를 얘기예요. 네, 근데 그렇죠.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이제 그 포스터에서 막 이게 클릭이 된 거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게 버즈가 일어나서 네. 사실은 의도한 버즈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단히 부정적인 버즈가 되긴 했지만 어쨌건 버즈는 됐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 이제 SNS 상에서 반응을 보면서 어떤 반응들을 많이 봤냐면 참신하다. 참신하고 이런 시도를 아무도 하지 않는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사람이 다른 정책에서도 뭐 이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자기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요.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전술은 좋았다. 왜냐하면 버즈라는 게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찬반 양론이 아예 없는 게 실패한 포스터예요. 그렇지. 네. 이거는 참신하다 또는 구리다라는 그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성공한 거예요. 다만 전략적으로는 1등을 위한 포스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김프로쇼 포스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김프로 잘 웃고 있잖아 지금. 김프로쇼 포스터요. 저 할 말 많은데 나중에 아무도 얘기합시다. 이야기하지 않잖아. 네. 저는 좀 솔직히 해봐. 구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그래? 그래? 그 디자인 되게 유명한 데서 엄청 비싸게 주고 한 거야. 돈이 너무 아깝네 그러면. 아니, 그래, 사실 돈은 안 줬지. 네. 디자이너한테 그냥 부탁해서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100위권 밑에였다면 괜찮았는데 이제 순위권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거 좀 해주세요. 가독성. 오케이, 이제 전략을 짜드릴 테니까 디자인은 딴 사람이 해봐. 그럼 우리도 파격으로 해. 왼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아니면 좌우에 뭐 김용민, 김어준을 누르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버즈예요. 이런 게 노이즈고. 네.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네. 네. 김어준 근데- 헤드락 김프로가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네, 근데 김어준이 1등이잖아. 이 사람이 버즈를 일으키면서 그런 걸 하면 욕만 먹는 거예요. 1, 2등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좋아, 이런 거. 네. 뭐 있어 보여. 그러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나름 여기저기서 마케팅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요. 먹고 살아. 자, 거기에 비해서 네. 하나 더 예를 들고 싶은 거. 굉장히 좋은 마케팅의, 좋은 버징의 사례. 문재인의 공약 11번가, 공약 1번가. 쇼핑몰. 나 너무 좋았어. 문재인 쇼핑몰. 이거 너무 훌륭합니다. 안철수 포스터의 버즈를 그 다음날 바로 이걸로 눌러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칭찬 일색이에요. 이게 1등의 전략인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보셨어요? 봤죠. 저도 거기 뭐야. 뭐 쇼핑 몇 개 하셨어요? 몇 개 했지. 김프로 봤나요? 봤어요. 쇼핑은 안 했어요. 그래? 저는 이제 중도의 입장에서. 역시. 모든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만든 팀이 되게 젊은 분들이 같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여유가 좀 느껴진달까요? 예전에 박근혜 후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쫙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네. 뭐 영상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쭉 묻어갔던 면이 좀 있잖아요. 있죠. 근데 약간 그런 여유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에 이제 뭐 그런 마케팅 관련해서 뭐 참모들이 이렇게 쫙 포진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네이버가 돈 쓰는 느낌. 그렇죠. 네. 삼성이 돈 쓰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문재인 펀드 100억 모금도 1시간 만에 완판. 당연하죠. 네. 네. 회수가 100% 장담되니까. 그렇지. 연 3.6%.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지금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홍준표 같은 분들인 거예요. 어차피 그분은 1등은 안 돼. 지금 그냥 존재 자체가 노이즈인데. 네. 그 양반은 노이즈 마케팅에 약간 본투비 대간 것 같은데 의도하지 않아도 노이즈가 되는. 그러니까 판만 놓고 보면 어차피 대선에서 1등은 못하지만 대선 이후에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 버즈를 일으켜서 존재감을 마케팅적으로 확보하는 거에 노이즈 마케팅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참 유승민 후보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깝죠. 저는 그쪽이 차라리 네. 왜냐하면 콘텐츠의 질로 보면 홍준표 쪽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거든요. 뭐 TV 토론에서도 그게 결과가 뭐 여실히
드러났지만 근데 맞아요. 생각보다 근데 어떤 또 전문가는 그러니까 유승민만 해도 포스터를 유승민 거를 1등 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안정감 있게 잘 만든 두 개예요. 그쵸. 1번하고 4번이. 그러니까 홍준표에 비해서 아무튼 컨텐츠 왜 우리 상정희 언니는 왜? 상정희 언니? 상정희 언니 거는 왜 여기도 다 똑같이 5번도 크고 5번도 크게 써요. 제일 숫자는 제일 커. 아, 저도 좋았어요. 근데 또 하나가 뒤에 약간 블러된 그 어떤 회중이랄까요? 대중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인물이 부각됐잖아요. 그런 게 약간 뭔가, 그러니까 선명성이 좀 떨어진다고나 할까? 저는 인물을 너무 저렇게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게 좋았다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했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면 심상정이라는 캐릭터 옆에 노동자들을 몇 명 배치하는 방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있는. 네, 심상정 한 명만 이렇게 단독으로 크게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말되네. 네, 저 웃고 있는 표정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네. 있죠. 눈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 칼라나 이런 게 잘못 보면 화장 잘 안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눈도 너무 인위적으로 동그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심상정 후보의 얼굴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단독으로 등장했을 때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얼굴이에요. 슬로건이 기왕 노동이 당당한 나라였다면 심상정 후보를 주변으로 해서 함께 가는 구도로 해서 한 5-6명 정도를 같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했으면. 네. 그건 좀 말되네요. 오히려 그게 파격인데 더 정의당답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네. 그러면 상정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야. 씨도 안 맥혔을 거야. 자, 그래서, 15명이 후보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5 후보, 그러니까 주요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스터 얘기를 해드렸고, 나머지 포스터 중에, 곰돌이가 등장했어. 곰돌이. 대박. 깜짝 놀랐네. 야, 조원진 후보. 네. 빨간색에다가. 난 런닝메이트인 줄 알았어. 대통령인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네. 둘이 닮았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거는 무슨 전략입니까? 전략이 없는 거죠. 아니, 보통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3B. 그러니까 베이비, 뷰티, 비스트. 요 세 가지를 항상 넣는 걸로 마케팅해서 하잖아요. 네. 아이를 넣거나 미녀를 넣거나 동물을 넣는데 동물을 넣은 거지. 귀여운 동물. 그러니까 이게 1차원적인 전략이라는 거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조원진 하면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람을 비주얼을 봤을 때 연상되는 게 귀여운 곰이다 해서 그렇게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 이후의 전략이나 표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뭘 부각시킬 것이냐, 어떤 메시지가 중요하냐 따위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인 것 같아. 내세울 메시지가 없어. 일단 없어.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조원진 후보 유세할 때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박근혜 이름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곰 3마리 노래 있거든요. 예. 그거를 개사해가지고 부르고 다녀요. 아, 진짜? 이야. 못 들어봤어. 어처구니 없어요. 아니, 그 나름 뭐 곰이라는 걸 가지고 쭉 가는 거네. 이런 거요. 그 앞에만 이제 기억나는 것만 해볼게요. 맞을 뜻인지 모르겠는데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원래 아빠, 엄마 이거잖아요. 네. 정의곰, 근혜곰, 원진곰. 아, 진짜? 야, 정의를 붙였어? 정희, 박정희. 아, 박정희. 박정희. 정말? 정희곰, 근혜곰, 원진곰이에요. 야. 미쳤구나. 정희곰은 위대해, 근혜곰은 청렴해, 원진곰은 뭐 좌파척결해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아, 진짜? 네. 야, 참신하다. 이러는 게 제대로 된 노이즈 마케팅이긴 한데 네, 너무 1차원적인 노이즈인 거죠. 아, 그러네. 좀 짜친다. 야, 아니. 맨 마지막에 으쓱으쓱 잘한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좌파척결 뿌리 뽑아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아마. 아, 진짜? 대박이다. 깜짝 놀랐어요. 야, 여러모로 참, 그러네요. 그, 가장 많은 후보가 나왔다고 하죠. 15명이 나왔는데, 나머지 후보들은 왜 나온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남재준 왜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 늘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3%의 지지율은 고사하고, 1%도 얻기 힘든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나오는 거냐? 돈도 내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그냥 기록에다가 남겨놓고 싶은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허경영 정도면은 정말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는 약간 독특하죠. 근데 그런 사람만 해도 10만 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옛날에 네. 그 JU 사건이라고 있어요. JU? 주수도 회장. 네, 주수도가 이제 그 뭐 다단계 뭐 이걸로 한번 엄청나게 이제 회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JU 사건이 한번 이제 휘몰아치고 난 다음에
피해자 그룹이 생겨가지고 늘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막 뭐 주스도에 뭐 새로운 뭐가 드러났다면서 막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항상 연락하고 이러던 피해자 뭐 이게 저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이제 만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좀 어린 기자 시절이니까 가가지고 얘기 듣고 뭐 이러면서 연락처 주고 이렇게 저걸 받았었는데 그렇게 뭐 보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어쨌든 본인이 다단계에 돈을 많이 넣고 했다가 피해를 보신 거니까 참 안쓰럽다. 근데 이거 마땅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기에는 좀 없어 보이는데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그분을 다시 만났어. 몇 년 뒤에. 허경영 캠프에서. 대박이다. 우리 후보님이,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 정말, 이게 좀 뭐가 있나 보다. 야, 그게, 사람 홀리는 기술이 있나 보구나, 양반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이래서 돈을 떼겼을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들면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막, 우리 허경영 후보님 막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여튼, 모여 계신 분들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왜 나올까요? 지금 10명. 자, 그러면, 댓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이유를, 심리를. 이런 심리.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도 좀 있고, 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써놓은 건 있는데, 그렇게 무릎을 칠 만큼 뭔가 딱 오진 않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도대체 1%도 안 되는 그 지지율을 얻을 게 뻔하고, 본인이 3억 원을 내면 못 돌려받을 것이 뻔한데, 도대체 왜 나와서 이렇게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나름의 심리와 그 나름의 뭐 논리, 이런 것들을 좀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가장 인상적이고 그럴듯하다라는 뭐 대댓글이 많이 들리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뽑아가지고 어떡하지? 뽑아가지고 칭찬해드릴게요. 저희가 신박한 거 뽑아주시면 네. 뭘 보내드리겠습니다. 뭘 보내주지? 뭐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네, 그 데이브니어가 알아서 보내줄 거예요. 뭐야? 알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디자인 관점에서 본 19대 대선 포스터, 우리 마케팅밥을 오래 드신 우리 김 선생께서 이렇게 쭉 또 썰을 풀어주셨는데 뭐 동의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괜찮다 생각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저거 기사에서 봤는데? 뭐 한 내용도 솔직히 있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요런 거 저런 거 담아가지고 저희가 내드린 질문, 답도 좀 올려주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운로드 많이 받아주시고 하트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저희가 더 신나가지고 방송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이렇게 항상 맨정신으로 하니까 좀 힘들어요. 항상 첫 토크가 약간 좀 그렇죠. 혀가 원활하지 않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또 괜찮은 맥주를 하나 가져왔으니까 맥주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